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죠 이제. 이제 김건희 특검 무용론은 양쪽에 다 나와요. 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뭔 특검이냐. 민주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 정권 뺏기고 무슨 지랄이냐고 하는 그 이쪽 염세론자들. 난 제일 꼴 보기 싫어. 왜냐면은 역사는 현실 내에서 뭔가를 맞춰가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넘겨준 건 이미 넘겨준 상황이야. 그렇다고 김건희 특검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역대 특검들이 대부분 여론으로 만들었어요.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는 특검은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 처음부터 잘했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 몰아치면은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 쪽이 그게 좀 대가 약하지. 특검 같은 거 우리는 뭐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특검했다가 애먼 사람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런 짓들을 한다고.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그 가능성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특검 안 하면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어떤 정책이나 당론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스케줄 계산을 다 해봅니다. 보좌진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많은 그 100명이 넘는 그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그 법사위 일정도 있고, 만약에 법사위가 통과가 안 되면은 패스트 트랙을 태울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은 330일. 그러면 330일 동안 국회 일정이 뭐가 있는지,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싸울 가능성이 있는지, 여론은 어떻게 환기시킬 수 있는지 계산을 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패스트 트랙인데, 패스트 트랙은 330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그 당론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법안 발의하고 이제 그 김도읍이랑 싸우고 그러면 이제 팽당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간 다 계산해 보면은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총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이 국회에서 계속 잊히지 않고 회자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네요. 저 김상진이 마이크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 김건희 구석, 김건희 구석, 김건희 구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특검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김건희 특검, 김건희가 왜 특검을 왜 해야 되지? 경력 위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해야지라는 이 이야기를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을 지금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 별 잘못이 없으면은 민주당이 우기면 그건 역풍 불어요. 별 잘못이 우기면은. 근데 국민적 여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김건희 이상해. 수상해. 의혹이 있어. 막 해먹은 것 같은데 이 의혹이 윤석열이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의혹은 커져요. 왜 그거 있잖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는 아주 만고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 진리예요, 진리. 요거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제일 좋은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은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상규명단이 수요일 날 출범을 했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네. 예. 요게 이제 그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특검과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별개로 정식 그 스케줄인 국정감사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의혹이 불거졌던 거 모든 부처에 관련해서 다 이슈를 끄집어내서 계속 환기를 시킬 거예요. 특히나 그 대통령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비공개하고 수의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국회의원들한테는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데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과 카톡을 나눈 사이야. 검찰한테는 어떤 수사서 맡겨도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이 망하는 길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탁현민이 외국 나가기 전에 출국 금지 당했나요?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 아마 내일 출국한다고 네, 들었는데. 15일 출국입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문제는 특검 이전에 장신구 있잖아. 보석, 고가 보석 논란은 국민의힘이 헬게이트를 연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아무 문제 없는 김정숙 여사를 퇴임 바로 직전에 계속 공격을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김건희 고가 보석에 대해서 반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들이 헬게이트 연 거야, 지금. 그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김정숙 여사의 쟤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김건희 특검하면 뭐 김정숙 특검대로 하고 있는데 김정숙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그 샤넬 자켓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명품을 뭐 함부로 입고 다니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아니 뭐 얘들은 사실은 김정숙 여사 이전에 너네들이 박근혜를 공격했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그 패션 외교, 그러니까 언론이 먼저 떠든 거잖아요. 박근혜가 패션 외교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옷이 문제가 됐었고, 네. 최순실이 백화점에 가서 그 옷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입혔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아이고 그 돈으로 지 옷도 못 챙겨 입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까지 또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과 김정숙은 다르다는 거죠. 사진 보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김건희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특히나 지금 옆에 있는 파란색 옷이 마크롱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네. 친구 엄마. 네. 근데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숙이 지난번에 김건희를 만났을 때 아마 팁을 줬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부인이 굉장히 성격이 그러하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잘 해봐라. 그래서 윤석열이 마크롱을 만났을 때 저희 처가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저 샤넬 자켓은 분명히 저게 이제 또 뭐 명품을 샀네 어쩌네라고 국힘당이 공격을 했었지만 결국은 저게 그 한글 박물관에 기증이 됐었고, 그 한글 박물관에서 지금은 그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가시면은 저게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되치기를 제대로 당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까르띠에 논란. 까르띠에도 저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 브로치는 까르띠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비슷하지도 않았던 제품이고요. 가격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까르띠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겠지만 똑같은 브로치 저거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12유로, 그러니까 한 2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브로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거죠. 또 막스마라라고 주장하는 김정숙 여사의 코트가 있었는데요. 아니 좀 막스마라 좀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 뭐 일반인들도 많이 입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로 명품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었던 건데 정확히 보시면은 이 카라 부분이 다른 제품으로 다르네요. 네, 막스마라 제품이 아닌 걸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활비를 썼네 안 썼네라고 했을 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김정숙 여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고 특활비 사용 등에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의전비는 최소한 수준에서 일부 지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는 대통령 특활비로 김정숙 여사 옷에 입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을 했던 건데요. 지들이 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을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핵심을 짚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옷도 뭐 화려하다 뭐 이렇게 막 공격을 받았던 건데 저게 서울 워싱턴 여성협회 간담회 때 입은 옷인데 그 누빔 장인이 직접 제작을 해서 김정숙 여사한테 드린 거예요. 왜냐면 누빔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나를 빛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한 건데 저때 전 미국 주한 대사 부인이 이 옷을 너무 예쁘다고 막 저렇게 막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은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해서 기증까지 한 그런 옷인 거죠. 그러면은 주한 미 대사 부인이 삥 뜯은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런 짓을 해. 김건희 디올 자켓 650만 원짜리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좀 입어봐도 돼? 하면 줄 수 있을까? 네. 그거 아니야. 저 브로치 목걸이 이런 게 그런 형태로
삥 뜯어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김건희 집에 놀러 갔다가 어. 떨어뜨리고 가는 거죠. 이 사진은 뭐예요? 이것도 항상 이제 김정숙 여사 명품 패션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옷은 베라왕 베라 슈트 세트인데 이게 홈쇼핑에서 10만 원대입니다. 베라왕 자체가 웨딩드레스로 유명해서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트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다음은 김정숙 여사의 가방입니다. 저게 한직으로 만들어진 가방이고요. 이럴 때 이제 국가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저게 경우는 가죽이 가방이 아니고 한지라고? 한지? 네, 한지 가방이고요. 오. 소비적 가격은 32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짓이 들고 있는 저 프랑스 영부인이죠. 브리짓이 들고 있는 가방은 샤넬이에요. 10배 넘게 비쌀 겁니다. 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마차님만의 이제 시그니처니까 아, 영업 신기해- 비밀이니까 신기해서요. 네. 요거는 그리고 이 한복은 이번에 윤석열 취임식 때도 입었고 지금 트럼프 만날 때도 입은 옷이에요. 이거는 어머니가 결혼할 당시에 물려준 옷감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들었던 한복이죠. 야 이걸 다 특활비로 썼다고 이제 거짓 선동을 했던 거예요. 네. 이건 또 뭐예요? 반지알? 이때 저 반지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한 건입니다. 근데 저 반지가 이제 진주알이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게 이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반지알을 손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치 감추는 것처럼 해가지고 더 난리를 쳤던 건데 요즘 저 진주알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 악의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 이 진주 반지가 저 정도 알이 120만 원에서 진짜 막 다이아 받고 비싸게 하면 500만 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을 보시면은 94만 원, 89만 원, 15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과도하게 공격을 받은 측면인데 이때 이제 그 결혼 카페 같은 데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양가 어머님 선물로 이 남양 진주 반지를 준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양 진주 반지가 저 진주알 반지 중에서는 가장 고급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중반에서 200만 원 중반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혼수 홍보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결국에는 탁현민 말이 맞네.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됐는데 김건희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는 목걸이만 6,200만 원, 귀걸이 2,200만 원, 브로치 2,600만 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국민의힘 이 새끼들아 이제 바꿔 생각해봐봐. 고칠 게 없어서 관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25억 플러스 25억? 그 관저 들어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공사를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 줬다잖아요. 그런 걸 밝혀야지. 김정숙 여사가 그런 적 있어? 김정숙 여사 청와대 앞에 있는 다이소에 들락 그러신 분이야. 자기들 생활비는 문 대통령 월급에서 깐 사람들이야.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초기부터 항상 이 고가의 물건, 뭔가 비싸 보이는 제품들을 착용을 했다면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하고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뭐 치마가 5만 원짜리네, 무슨 그러니까. 바지가 3만 원짜리네, 뭐 슬리퍼가 얼마짜리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숙 대비였어. 예. 그렇게 그 코스프레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뭐 1억짜리, 뭐 몇 억짜리,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번 딱 이렇게 컨셉을 잡았으면 쭉 가야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로남불은 진짜로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국 방문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뜯어볼 우리- 거예요. 우리 현미경으로 볼 거야. 김건희 뭐 하나 하고 걸음걸이만 좀 이상해도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진짜 내로남불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의 법무부가 특활비를 더 챙겼다. 더 챙겼다는 게 뭐냐면은 예산 긴축 재정한다면서 이 특활비를 쫙 깎았어요. 법무부는 늘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법무부 측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장부상으로 늘어나는 건 2억도 채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는 장부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지만 법무부가 지휘할 수 있는 예산이 엄청 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법무부 측에서 또 말장난으로 국민들 속이려고 하는 거죠. 예. 정부 전체 특활비가 47%가 줄었는데 법무부 특활비는 늘었다. 오타 또 나왔네요. 조심하시고요. 점을 없애야지. 자, 그러니까 야 돈 없어 특활비 줄이자 해놓고 법무부 특활비 느려 왜? 우리 동훈이 그 지들 말대로 소통령이니까
기재부에서 에휴 장관이 특활비 쓰세요라고 챙겨주는 거야 지들끼리. 그런데 경찰 특활비는 줄여요. 아 진짜. 근데 꼼꼼하다, 사실 조직 꼼꼼해. 규모로 보면은 경찰이 더 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훨씬 크죠. 사실 법무부 특활비 많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검찰에 특활비 있겠는데 또 검찰 특활비는 또 윤석열이 따로. 147억을 따로 드셨기 네, 때문에 따로 쓰죠.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로 특활비 같이 나오는데 일선 수사부서에 있는 검찰들한테 특활비가 훨씬 많이 갑니다. 그 측면이 있는데 야 권력 실세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로도 안물 아니면 뭐야. 정상적인 부처 같으면요. 우린 특활비 적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 예산 아낍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내년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로 얼마를 떼주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예산에서 장관이 이렇게 그 검찰 특활비로 이렇게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특활비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아무튼 대단한 얘네들은 그런 거라니까요. 사고가 민주주의적 사고가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적 사고가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권력을 쥐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라 만들지 말라고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거치면서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청와대라고 하는 시스템, 정부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바뀌면 안 되는 어떤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탁현민 증언에 의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 어떤 것도 인수인계를 일부러 안 받은 윤석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70년 동안 쌓아오는 노하우가 날아가면서 얘네들 5년 지나도록 결국 시스템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미친놈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네.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하려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부인부터 감옥에 쳐넣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한동훈이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동훈이가 예산 줄인다면서 그 예산을 줄이는데 특수활동비는 전체로 어마어마하게 줄이는데 법무부만 올리면 국민들이 손가락질 안 해? 이 내로남불 같은 새끼들? 특히나 이제 특활비도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러니까 그 특활비로 나온 돈이지만 그 집행 내역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특활비는 불용 예산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상한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든 쓰려고 애를 쓰는데 추미애 장관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불필요한데 왜 돈을 쓰느냐. 예. 그래서 특활비를 대부분 소년원에 방문을 할 때나 그때 이제 그 재소 청년들 이렇게 선물 사주는 비용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근데 검찰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 147억이라는 돈 전체가 영수증빙을 못할 만큼 은밀한 데 썼다는 뜻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걸 느낍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될까봐 자꾸 뭔가 몰래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맞죠? 검사들이 특수활동비 술자리에서 나눠 먹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또 147억 특수활동비가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꾸짖었어요. 야, 그럴 리는 그 정도 없죠. 양아치일까? 네. 이렇게 답을 하는 걸로. 네. 차라리 그 일본 자금을 받았었다 이런 소설도 있기는 한데 그럴 리는 없겠죠. 꾸짖어야죠.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감추는 자가 범인인 거고. 아무튼 진짜 야 한동훈이 이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저쪽에서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수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자들이 미국에 갑자기 막 몇 박 며칠 갔다 오는데 법무부 장관인가 뭔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왔는데 계획 예정해갖고 뭔가 지금도 이상해. 정말 이상해. 자 결국 언젠간 드러나요. 나중에 이제 봐라 이제 한겨레 단독, JTBC 단독 해가지고 다 드러난다 이제.